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설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은 조금 우상향 기조를 띠고 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사고 있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이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환율 역시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세를 출발했던 환율은 다시 또 하락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1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수출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출 활성화 지원책을 내놨잖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정부는 오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수출 품목, 지역 다변화와 인프라 보강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 원전 등 유망 분야의 동력 강화를 통해 수출 마이너스 터널을 벗어나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출 지역도 넓혔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의 기존 주력 시장뿐 아니라 중동, 중남미, 유럽연합 등 새로운 전략 시장의 현지 수주 활동도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올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무역, 수출금융 공급 등 인프라 확대 방안도 지원책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우선 주력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빠른 완공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예타 면제는 7개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특성화대학, 단기 교육과정 등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통해 금융 지원을 늘립니다. 유망 분야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9월에서 10월 파견하고 K콘텐츠 미디어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의 조성을 추진합니다. 기존 주력 시장으로 분류되던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에서는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폴란드, 우크라이나 삼각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며 신전략시장 진출을 가속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으로 17조 4천억 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 상품 5조 4천억 원을 신설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4천억 원의 무역, 수출금융을 공급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대형 경제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대기업 집단의 회사채 발행액은 1조 3,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2% 급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8월에는 기업들의 반기보고서 제출과 여름 휴가의 영향으로 이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흐름이 있지만 올해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들이 몰리며 평소보다 시장이 더욱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회사채 발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난달 초에 있었던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미국 은행권의 연쇄 신용등급 하향 조정, 미국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 발표, 추가 긴축 필요성이 다수 언급된 연준 의사록 등이 금리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부동산발 디폴트 위기,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의 금리 이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금리 인상 역시 회사채 발행에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 시장 역시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카드사 중 한 곳이 일주일 동안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카드 사용액을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뜻밖에도 이 카드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한 대형 카드사는 오염수 방류 시점인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자사 고객의 카드 사용 금액을 분석한 결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전주보다 48.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기간 이용 회원 수는 전주보다 34.5%, 매출 건수는 3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소비가 늘어난 이유로는 소비자들의 선제적 수요가 꼽힙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수산물을 미리 먹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해당 카드사의 분석 결과 노량진 수산시장 외에도 전국 음식점 중 횟집, 초밥 전문점, 일식 전문점 등 해산물 하위 업종의 지난 일주일간 매출이 전주보다 1.2%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9월 4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8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8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은 증가했으나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더해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은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엇갈리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2,566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56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현재는 0.41% 상승한 2,57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물량을 외국인이 소화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홀로 매수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3,179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2,096억 원, 기관은 1,236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918선에서 시작해 921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25% 하락한 91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데요. 각각 524억 원, 65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 IT와 반도체 부문에서 강한 매수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340억 원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로봇 관련주
일제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15% 현재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17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SPG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38,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BB테크 두산 로보틱스 IPO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29%대 상승세로 상승폭을 소폭 줄인 모습입니다. 58,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로보스타와 스맥도 두 자릿수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는 이어지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유 관련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 지난주 금요일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보합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1.76%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9,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S오일도 5.87%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GS 역시 5.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 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9월 시장도 시작이 됐는데 그다지 흐름이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시장 동안에 징크스 깨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가운데 전략 어떻게 짜가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랠리를 펼쳤다라고 봐야 될 텐데 8월 들어서는 갈팡질팡하다가 이 흐름이 좀 9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또 G2의 리스크까지 확대가 되면서 전통적인 약세장이라고 불렸던 8월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럼에도 좀 선방했다고 보실까요? 자, 이제 뉴욕 장이 어떻게 끝났냐가 중요하니까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8월 말에 뉴욕 증시는 7월 이후에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요. 끝나는데 어떻게 끝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매도로 끝났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9월로 바뀌면서는 매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이라는 것은 뭐 전문가들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다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 잔씩 하고 들어온 네. 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크게 자기네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지금 구축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뭐 사실 나와 있는
뭐 매크로적인 그런 숫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업률이 3.5에서 3.8로 갔거든요. 네, 그렇죠. 고용지표가 네. 나왔었잖아요. 네. 예, 실업률이 3.5에서 3.8로 가면 아유 실업률이 높아져서 이게 큰일이야. 절대 아닙니다. 환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장이 좀 이상한 게 bad is good으로 갔어요. 악재가 호재로 가는 부분들인데 저 내용을 보시면은 3.8로 가는데 왜 3.8이 갔냐면 구직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럼 구직자가 많아지면 임금 상승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반응들이 사실 지금 오늘 미국은 레이버데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쉬는데요. 굉장히 좋은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평균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거든요. 근데 0.2로 잡아놓고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이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는 거고 뭐 일자리 증가 등등이 나와서 지금 사실 뭐 이런 것들 매크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지수 모두가 지금 50일 평균 이동성 지금 뭐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적 증시 강세의 청신호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월말에는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8월 말이 굉장히 지금 좋아졌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보고서를 완전히 폐기한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완전 침체가 아니라는 부분들 따라서 증시는 지금 경제 연착륙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강세를 갈 수 있는 추진력을 굉장히 많이 지금 장착하고 있는 부분들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월에 잘 끝나는 부분들인데 9월 달은 언제든지 수익률이 제일 나쁜 달인데 사실 또 지금까지 좀 보시면요. 그 해에 이런 3대 지수가 10%에서 20% 정도 상승하면요. 9월에 투자 수익이 플러스로 갈 확률이 65%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별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지금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뭐 별의 순간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 증시에서는 최고가 찍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월가 전망으로는 연말까지는 기록적인 지수 상승을 예고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9월 달 이제 처음부터 지금 강하게 지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장이 이제 내일 다시 이제 열리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한국 증시는 보시면 아주 뭐 이 단독 드립을 하는 지금 뭐 주도 업종은 지금 막 계속 돌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이 이제 뭐 여파가 안 되는데 중국 부동산은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 변수가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이게 변수가 되려면은 네. 3년 전에 헝다가 파산될 때 그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의문점은 그겁니다.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상해, 그다음에 북경의 부동산 관련 주식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네. 홍콩에서는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중국 내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국 증시가 7월 달에 역대급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G2에 너무 우리가 이제 악재를 갖고 오다 보니까 이랬는데 부동산 시장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은 지금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물론 중국의 주택 상승률하고요. 우리나라 이 지수의 상승률하고 뭐 99% 정도 이 등락이 비슷합니다. 뭐 그런 영향들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동산, 중국의 부동산들은요, 일선 도시는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뭐 상해, 북경 이런 일선 도시들은요,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된 건 2선 도시의 4개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참으면 조금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지금 가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8월 달에 보면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ETF들이 많았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죠. 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테마주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건전한 그런 상승의 모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안 온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9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수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기록적인 지수 상승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우리가 동조되는 부분들, 미국 주식과 동조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장에서는 오히려 강세장을 위한 추진력을 좀 탑재를 한 것 같으니까 이 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9월장을 살펴보면요. 통상적으로 FOMC 이후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되풀이될지 징크스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악재가 호재가 되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변했다는 것은 사실 FOMC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 뭐 이런 데서 사실 강력하게 메시지는 안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장착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지금 장착이 돼 있고 그러면 장착이 돼 있을 때는 항상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시장이 아직까지도 확신을 못 가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저도 월가 전망에 따른 그런 연말까지 기록적인 지수 상승 예고 별의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점차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월가의 전망과 좀 결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또 8월 시장은 우리 시장 돌아봤을 때 주도주 없이 테마주들이 각축전을 벌인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미국 시장에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좀 나타나는 만큼 우리 시장도 9월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실까요? 우리 장은 일단 투자자 예탁금이 여전히 50조 이상이 지금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좋다 그러면 좀 들어갈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주도 업종이 지금 없고 계속적으로 환매 시장이라는데 환매 시장도 이거 고난도 중에 고난도예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주요 증권사의 밴드를 보시면 2,400에서 2,700 정도 지금 750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2,700에 가깝게 증권 9월 달에 지금 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9월은 이제 뭐냐면 사실 4분기에 대한 탐색전이 분명히 나오고요. 여기서 방향을 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지금 굉장히 우리 완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양호한 상장 이 상승 지속 여부는 계속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중국의 경제 회복의 그런 어떤 부진인데, 중국도 지금 돈 쓸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9월 말부터 뭐라냐면 항저우에서 있죠. 네.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딱 응축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다면 지금 저는 감히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항상 빛을 발했던 건 반도체, 인터넷, 헬스케어 이 부분들이 지금 치고 나올 준비가 지금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치고 날 업종도 있을 거고 중국에서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치고 나갈 업종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이제 유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상승세가 제한됐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산유국의 감산 연장 가능성도 있고 공급 부족 우려의 급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유가가 나와 있는데 게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 4분기에 제조업의 반등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물가를 다시 자극하게 되진 않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 올라가면 잡죠.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대선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미국은요, 유가 이거를 컨트롤 못하면 대선에서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이제 부닥치는 문제이 생기는데, 자, 지금 굉장히 글로벌 이 유가 시장에서의 지금 변화가 뭐냐면 우리 브릭스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에 회원국들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누가 들어갔냐면 사우디가 들어갔단 말이죠. 따라서 이 지금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지금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하고 굉장히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 지금 기대되는 면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글로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맞붙는다면 미국은 자국 내에 뭐 원유 재고분들을 활용을 하더라도 유가 하락을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수급 문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뭐 하루 그러니까 소식에 의해서 감산한다 또 원유국에서 자기네들 페트로달러 안 쓰고 뭐 위안화를 써서 왔다 갔다 한 원유 시장을 뒤흔들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뜬금없이 유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결국 연말로 가면서는 안정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글로벌의 유가의 아주 뭐 큰 특징이 이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연말로 갈수록 안정세는 그렇습니다.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9월 시장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할 텐데 사실 오늘 장만 봐도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또 8월 장 역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9월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가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상승하려면 기업 이익하고 이제 무역 이런 것들이 수지가 이제 좋아져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다면은 뭐를 가야 되면 퍼가 낮은 데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데를 찾아가셔야 되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게 무조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종목군은 반도체, 은행,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기계 조선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대형주들이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변수는 딱 하나죠. 지금 뭐 환차 손. 네. 환율에 지금 뭐 영향들을 좀 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유가 시장이 아까처럼 굉장히 뭐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아주 단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테마주가 빠르게 도는 그런 뭐 장이 다시 한번 9월에도 갑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4분기를 어떻게 맞이하느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9월 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소외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4분기에 올라갈 그러니까 4분기에 조금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수익률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는 게 지금은 9월달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4분기를 보기 위한 게 일단 9월 장이니까 그렇죠. 일단은 조금 낮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있다면 지금 많이 가치가 떨어져 있다고 평가가 되는 업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대표님. 그러니까 환차손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도 환율을 살펴보면 상승세로 출발했다가 하락으로 지금 전환된 상태이기도 해요. 뭐 환율은 워낙 또 변동성이 큰 상품이다 보니까 조금 예측하기 어렵긴 하지만 9월 한 달 동안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방향성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1월에서 5월까지 사실 우리가 순매수가 13조가 들어왔고요. 6월에서 8월까지 4조 정도가 매도가 됐거든요. 그 부분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위엔화가 약세가 되고 거기에 덩달아서 지금 국내 원화도 지금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지금 우리가 조금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상수로 보시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환차 손이 나는 외국인 투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네, 덜 들어온다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로 가시고요. 이것이 큰 변수가 되는 부분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진정세는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환율이 큰 변수가 되었던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IPO 최대어인 두산 로보틱스가 지난달 23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로봇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소식이 나와 있었죠. 삼성전자가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로봇주에 힘이 좀 실려 있는 모습인데 로봇주의 종목별로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삼성전자 뉴스가 나오고 나서 가장 부각을 받았던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고요. 당일 상한가에 들어간 이후에 오늘까지 3일째 상승세죠. 다만 탄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부품주 중에서는 SPG라든지 SBB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강세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비교적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는데 오늘 SBB테크는 또 뉴스를 타고 아주 강한 모습 보이면서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강세를 보이는 로봇 AI 관련주로서는 의료 AI,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또 강세를 보였다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루닛 정도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같은 종목군들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들 업종 내에서도 뉴스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하나의 종목이 있고 그 주변 종목으로 파급 효과는 있으나 지난 1월 달에 나타났던 강력한 동반 상승세는 조금 기대하기 힘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의 수급이 한두 종목으로 쏠리고 전체 그 업종과 테마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그런 이 테마가 돌아가곤 있지만 과거 대비해서 그 탄력도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힘을 잃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오늘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간의 상승분보다는 조금 상승 탄력이 줄어든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봇주의 경우에는 삼성도 그렇고요, SK그룹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더욱더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대기업들에 따라서 어떤 로봇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큰 맥락에서 보시면 일단 두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서비스용 로봇과 산업용 로봇 두 가지가 모두 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 자동화에 따른 전반적인 수요가 공장 쪽에서는, 산업용 쪽에서는 당연히 유입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협동 로봇 같은 일종의 서비스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로봇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달라지는데 AI도 로봇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로봇만 로봇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로봇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다음에 하드웨어까지 전체적으로 다 로봇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로봇 시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노출된 종목,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SBB테크나 이런 종목군들만 주목하시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두산처럼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을 때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로봇 강자인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기업, LG전자 같은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SK도 한다, 하나도 한다, 삼성도 지분도 늘리고 계속 투자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맥락은 누구나 로봇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로봇은 특정 로봇이 아니라 산업용, 서비스용, 협동 로봇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에 모두 들어가는 부품, 거기에 모두 들어가는 솔루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연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또 로봇주 내에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SBB테크의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 추진 소식에 지금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지금은 26%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이거를 보유하는 관점이 유효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종목의 탄력에 대해서는 아마 SBB테크 같은 종목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굉장히 악재를 보이다가 삼성전자 뉴스 한 방에 신고가 영업까지 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 상승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상장의 효과가 SBB테크에 돌아간다? 글쎄요. 아마 본질적인 효과는 두산에 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SBB테크의 저 급등을 보고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두산이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 SBB테크를 비롯해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숫자도 같이 지키면 정말 좋겠지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와 실적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서 쫓아가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놓친 거고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종목군들은 뭐 트레이딩 정도의 영역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질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뭐 IPO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IPO 이후의 상장 가격에 따라서 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두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SBB테크보단 두산 쪽에 좀 더 수혜가 돌아가겠죠. 그럼 일단은 뭐 두산 로보틱스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공모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정이랑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과연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은 아래 위로 이제 더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위로 이제 400%까지 열려 있는데 물론 그렇게 올라갈 리야 당연히 없겠지만 지금 처음에 부여받은 시가총액 수준에서 과연 개장했을 때 얼마만큼의 범위로 상장하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 규모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두산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서 만약에 뉴스가 발표될 때 기대치를 하회하면 오히려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베팅하고 실제로 결과를 보고 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내려올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은 투자의 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뭐 로봇 업계 1위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로봇 업계에서 지금 최상단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과의 시가총액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로봇 관련 ETF가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상장하게 되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ETF와 관련돼서 수급의 전반적인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이렇게 시총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MSCI 편입 과정에서 또 수급적인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단순하게 상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벤트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장과 관련돼서는 딱 두 가지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두 번째 상장한 첫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를 주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는 두산이라고 하는 종목의 투자 의견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 추이를 한번 그날 당일에 좀 잘 보면 좋겠네요. 그럼 그날 당일의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로보틱스의 변동성도 크겠지만 아마도 두산 로보틱스를 쫓아왔던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앞서서 이제 사실 저희가 두산의 경우에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대기업들이 앞서서 정리되어 있던 표가 있었는데 앞장을 좀 넘겨서 보여주시면 대기업별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짚어보고 싶어요. 뭐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일단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로봇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인수한 것은 대기업들이 이런 중소회사들을 인수할 때 과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쓸만한 기술이 있어서 저 기술을 뺏고는 싶은데 이제는 뭐 대놓고 뺏을 수가 없으니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사업부 정도로 편입할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돈 쓰는 것보다 인수하는 게 더 싸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는 정도인데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후자의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의 로봇 기술은 이미 꽤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고 국내에서 현대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 LG
LG전자는 기존의 저런 회사들 인수하지 않아도 산업용 로봇 정도는 이미 다 만들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생산해낼 기술력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LG라든지 현대차그룹도 네.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고요. LG는 이제 가전 쪽에서 특히 이제 로봇 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청소기 쪽에서 조금 중심이 된 것으로 보여지나 네. LG가 갖고 있는 전장 기술을 확장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산업용 로봇이나 서비스형 로봇으로 확장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는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는 아까도 언급드렸던 대로 국내에서 소위 산업용 로봇의 거의 1인자에 가깝고 네.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직립보행을 하는 로봇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뭐 서비스형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에 하나그룹은 여기도 이제 로봇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UAM, 네. 그다음에 향후 뭐 무기화할 수 있는 드론 이런 것들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와 관련된 가장 핵심 종목은 저는 한화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사실 대기업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봤던 뭐 삼성전자 효과를 톡톡히 봤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로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도 좀 상승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뭐 오늘 장에서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양봉을 형성 중이고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삼성전자의 하반기에는 웨어러블 로봇 공개나 또 앞으로 로봇계 이슈도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보유 관점이 유효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로봇을 늘려나가고 전체적인 로봇 생태계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네. 뉴스에서 지적한 휴머노이드 이게 반도체에 왜 필요할까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건 인간처럼 걸어다니는 로봇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 직립보행을 한 로봇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체 관절을 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모터와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으나 꼭 그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사님? 인간처럼 걸어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로봇이 해야 되는 일은 거기서 보고 뭔가 작업을 수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로봇팔 하나가 반경 5m를 커버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어떤 그 사용력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든지 네. 아니면 사람이 가기에 좀 위험한 일들을 대체하는 형태일 때 그런 휴머노이드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산업용 기반에서는 저는 로봇계나 휴머노이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로봇 하면 자꾸 휴머노이드가 로봇이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네. 그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생산 라인에서는 오히려 돈만 많이 들고 굉장히 불편한 로봇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에 뭐 우리가 빠져서 투자하는 것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맞는 뉴스인지는 굉장히 물음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봇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로봇계를 투입할 만한 사용처가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때 나왔던 뉴스는 뭐 생산 라인에 이 로봇계를 투입한다라는 거거든요. 가전에. 가전제품 만드는데 로봇계를 투입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로봇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트렌드는 부품도 늘고 서비스도 늘고 소프트웨어도 늘고 그다음에 각각의 로봇도 늘어난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계라고 하는 그런 명칭에 속아 들어가는 것은 언론에 이제 헛장난에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와 로봇계는 아직도 좀 더 많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방향성은 확실하다는 거죠. 로봇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다양한 로봇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정하고 가는 것이 로봇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산업이 점점 커져는 가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로봇계가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문제일 것 같네요. 그 부분이 아니고 휴머노이드와 로봇계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네.
지난 목요일날 나왔던 뉴스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가전 라인에 로봇계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런 뉴스는 그렇게 긍정적인 뉴스, 그다음에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뉴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거기에 굳이 휴머노이드 로봇계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 기존에 있는 로봇만으로도 충분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와 로봇은 앞으로 늘어나지만 그런 뉴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단기간에 급등했다면 오히려 되돌림이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도 높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단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트레이딩에 머물러야 될 것 같고 변동성이 커질 때는 오히려 그런 단기 급등한 종목군들에서는 빠르게 좀 빠져나올 필요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전자나 뭐 두산처럼 그런 가능성들을 별로 반영하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의 장기 투자 관점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로봇계가 굳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느냐가 초점이셨던 거네요. 네, 그렇다면 또 이제 한편 또 다른 종목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대동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장대 양봉 형성하면서 29%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스코와 좀 손을 잡고 임무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뉴스가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포스코는 이 기업에 자신들의 그 관련된 임무 로봇을 전부 다 맡길까? 그다음에 임무 로봇의 크기가 과연 얼마만큼일까를 지금 확인하기도 전에 뉴스가 나오면 뭔가 시세가 먼저 분출하는 그런 경우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주가가 단기간에 뭐 30-40%가 오르는데 그런 펀더멘탈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뭐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분들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투자의 본령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정도의 뉴스에 급등할 경우에는 고맙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종목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가는 방향에서 추가적으로 숫자를 부여해서 적정한 어떤 숫자가 나올 만한 그런 기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그 뉴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명확한 판단은 힘들지만 네. 뉴스로 인해서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최근의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트렌드가 모두 그런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미리 알고 사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누리기도 어렵고 뒤늦게 쫓아가면 더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탑픽 종목은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로봇 시장에서는 두산을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전까지는 아마도 관련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을 빼고도 이미 두산 비지의 실적이 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를 빼고도 일단 투자할 만한 모멘텀이 이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예상보다 좋은 어떤 성적을 보이면서 만약에 IPO를 한다면 저는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현재 최근에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서 가능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해당 종목의 PB 한 1.5배 정도가 과거 밸류 밴드의 상단이었는데 네. 그 정도의 가격은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 가격은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최근에 거래가 급증하는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실었던 9만 원 중반대 가격을 저는 손절 가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산 최근에 수급 양상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뭐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기관 외국인들이 뭐 매일 사는 것은 아니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수급이 유입되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두산 로보틱스가 뭐 어느 정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중심 종목으로 만약에 자리매김할 경우 그러면 지금 로봇주에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밀리고 ETF나 이런 쪽에서는 두산이나 두산 로보틱스에게 뭔가 더 비중이 쏠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급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IPO가 되고 나서의 수급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 쪽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대형주 쪽으로 좀 더 매기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릴 수 있다라고 전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소식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하반기 IPO 시장의 최대어로 불리는 두산 로보틱스가 곧 올 것 같습니다. 상장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또 두산의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 이슈 외에도 다른 이슈들도 있습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략을 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9월 시장은 그리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도가 높다라고 봐야겠죠. 실적 개선 섹터를 공략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